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다름슈타트입니다. 레버쿠젠은 독일 일부 리그에서 3위에 위치되어 있으며 원정에서 메넨글라트바흐와의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승리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에서도 최대한 많은 루즈볼을 만들어내고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위험 지역을 노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경기의 아들리, 힌카피에, 슈크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다름슈타트는 현재 독일 일부 리그에서 17위에 올라 있으며 2부에서는 효율적인 실점 억제 능력을 보였지만 우니온과의 경기에서는 큰 열세를 보이며 1대4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점의 대부분이 세트피스에서 발생했지만 경합 상황에서의 열세는 수비에서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열세가 주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카리크, 졸러, 푸페이퍼, 짐머만은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합 상황에서 다름슈타트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도권이 기동력과 전력을 가진 레버쿠젠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이 경우에도 최대한 열심히 경기를 진행하고 다름슈타트가 2부에서는 수비로 끝낸다 하더라도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일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볼프스부르크입니다. 호펜하임은 현재 독일 일부 리그에서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덴하임을 겨우 잡았지만 경기에서 0대2로 밀려 상대의 역습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역습 대응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볼프스부르크가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에서도 역습을 통해 성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호펜하임은 전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즐거운 경기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쿤테 가이거, 토운쿠는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현재 독일 일부 리그에서 4위에 올라 있으며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바치 감독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원 공격에는 미숙할 수 있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뛰어난 전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원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갖지 않으면 역습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호전적인 쾰른과의 경기에서도 중앙에서의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셔, 은메차, 암브로스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호펜하임은 근래 경기에서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볼프스부르크의 역습 능력을 가지고 중앙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역습을 통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9월 2일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레멘과 마인츠입니다. 브레멘은 독일 일부 리그에서 18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공격 상황에서의 공간을 너무 넓게 내주는 높은 수비 라인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역습을 시도하는 상대 팀에게 약한 면을 드러내고 있고 마인츠는 이와 같은 유형의 팀입니다. 따라서 수비 라인을 조정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아주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구, 케이타, 벨리코비치 등 주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마인츠는 독일 일부 리그에서 12위에 위치되어 있고 공격 페이스와 강호를 상대로도 잘 버텨내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멘과의 상성에서는 역습 성향의 마인츠가 앞서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골을 많이 넣지 못한 두 경기에서도 역습의 강점을 잃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마인츠가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스치, 브루카르, 비드머, 오니시우, 아조르케는 내일 경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진 브레멘이 역습에 약하다는 부분은 이미 이전 경기에서 보였고 마인츠는 역습 능력을 통해 상대를 상대로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경기에서 마인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일부 리그에서 9위에 올라 있으며 그들의 강점은 공격과 수비 전환과 공격 압박을 전방에서 시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 상대팀이 빠른 전진과 동시에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압박이 무력화되면 수비와 볼란치가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슈투트가르트는 체급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일 경기에 운다프 바그노만, 나르티, 카스타나라스는 결장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부르크 팀은 슈투트가르트와 유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능력과 전방에서의 빠른 전진과 공간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을 이겨내고 공을 그리포 쪽으로 전달한다면 그리포에게 내어주는 공간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상대의 역습을 에너지 레벨과 빠른 공격과 수비 전환으로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키엘의 군터, 홀러와 같은 주요 선수들이 내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전술과 슈투트가르트의 구조적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전에 에너지 레벨을 높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후반전에서 수비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일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리는 경기들의 픽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의 고정 멘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